여러분, 미 국방부, 바로 그 펜타곤이 엄청난 걸 내놨습니다. 구글의 AI를 심장으로 삼아서 군사 기술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플랫폼, 바로 GenAI.mil인데요. 오늘 이 거대한 계획, 제가 속속들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AI 지배력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2등은 없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펜타곤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관료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말 그대로 승자 독식의 게임이 됐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GNAI 밀이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글의 최신 AI,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미 국방부만을 위해 만든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쓰냐고요?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쓰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펜타곤의 새로운 AI 두뇌. 그러니까 미군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군용 챗 GPT를 만들어서 전군에 쫙 깔려고 하는지 그 야심찬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 아주 명확하고 또 무섭습니다. 국방장관 직속팀이 이걸 직접 이끌고 있고요. 목표는 단 하나, 모든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최첨단 AI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모든 플랫폼은 반드시 메이드 인 아메리카여야 한다는 거. 결국 최종 임무는 뭐냐? 바로 AI의 지배력을 달성해서 국가의 운명을 지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이 국방부에서 일하는 300만 명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병사에게 AI 부조종사가 하나씩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300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상업용 AI가 군대에 도입된 역사상 이런 규모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AI 군사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인 겁니다. 활용 계획도 아주 체계적이에요.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처음에는 인사나 행정 같은 좀 후방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면 복잡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 3단계는 뭐냐? 모든 전투원의 능력을 AI로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업에서 시작해서 최전선 전투까지 AI를 다 쓰겠다는 정말 엄청난 구상이죠. 근데 이 AI 혁명이 미국 안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판도까지 완전히 뒤흔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한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국방 AI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우리가 만든 AI가 아직 현장에서 잘 쓰이지 못하고 있고요. 더 결정적인 건 AI 전문가나 실제 운영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한국의 이런 상황이 한미 동맹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탱크나 전투기 같은 전통적인 군사협력을 넘어서 AI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우위 확보, 이게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이런 변화, 사실 이건 훨씬 더 큰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된 거죠. 이 경쟁이 얼마나 거대한 돈의 전쟁인지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2024년, 바로 지금 전 세계 국방 AI 시장 규모가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미래예요. 딱 10년 뒤인 2034년, 이 시장이 얼마까지 클 걸로 보이냐면 무려 260억 달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10년 만에 10배가 넘게, 거의 1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러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AI 군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아주 불안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과 구글, 이 둘의 관계에 내재된 근본적인 긴장감이죠. 위험한 동맹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두 파트너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건 행정 업무나 정책 요약 같은 비전투용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진짜 속내는 완전히 다르죠. 전투 상황에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게 만들어서 전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목표가 다른 동맹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서류 작업을 하라고 만든 도구가 과연 전쟁 무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위험,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군사 기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있고요. 윤리적으로는 AI가 스스로 사람을 해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끔찍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 사양처를 두고 구글과 펜타곤이 계속 충돌할 거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우리 한국 같은 동맹국이 미국 기술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까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가장 섬뜩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펜타곤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요? 바로 자율적 판단과 실행입니다. 이 말인즉슨 AI가 더 이상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쟁의 새로운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해서 전투를 계획하고 심지어 실행까지 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최종 지휘권은 인간의 손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 미래 전쟁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